호기심이 학생 수준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나요.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오늘은 과세특위 여러분들이 뭐 많이 중요한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과세특위 평가자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세특위 평가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의 그 평가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먼저 과세특위에서 평가할 때는 이제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업 태도와 두 번째 학업 의지를 평가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탐구 활동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토대가 있는데 그 토대는 조금 이따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토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당연히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자신의 단점을 알고 보완하고 자신의 호기심을 계속해서 극복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주도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의 필수적인 요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어떻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단지 착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자기 주도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으쌰으쌰해서 나가는 것도 물론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만 어떤 토론이라든지 발표라든지 특히 동아리 활동에서도 여러분들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전공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충분히 과세특하고 연계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활기록부라는 것도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 따로, 동아리활동 따로, 진로활동 따로, 과세특 따로, 행특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생기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과세특이잖아요. 그러면 이 과세특을 창체 활동에서 받쳐줄 만한 그런 활동으로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과세특에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거 수행평가를 심화시키는 거 이것은 당연히 뻔한 레파토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들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과목을 심화시킨다라는 것도 솔직히 그럼 내신 준비도 해야 되지, 심화도 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 너무 바쁘잖아. 그러잖아. 더구나 학교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최소 이건 할 수는 있잖아요.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 태안이구나. 태안에 있는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태안에 있는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서울대를 작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고죠. 태안 군이니까. 근데 그 여학생은 제가 생활 기록부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태안 좀 그런 일반 작은 군소도시 치고 일반고 치고 생기부가 나름 잘 채웠는데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그 학교 내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해도 딱히 커리큘럼도 없고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여학생은 뭘로 심화시켰냐면 독서였습니다. 독서. 그래서 어떤 수업의 내용을 듣고 나서 그 수업의 호기심을 독서로서 심화시켰던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점으로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뭘 평가하게 되냐면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라는 것은 대체 뭘 창출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새로운 것을 무슨 새로운 거냐면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역량을 창출하는 것도 새로운 것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교과 내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다면 그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배운 것을 다른 내용과 다른 교과와 융합하는 것 이건 역시 새로운 것도 창출이 될 수 있고 교과에서 배운 개념과 핵심을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과 연계해서도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보통 아이들이 그래요. 왜냐면 고리타분하게 아니 선생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막연한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금방 그런 점들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말 그대로 이거는 기본적이죠.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있다라든지
막 으쌰으쌰 적극적으로 막 스스로 참여하고 질문하고 그다음 열정이 보인다라든지 자 이런 점들이 있죠. 이런 점들은 과세특에 나오고 또한 행특에도 나올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과세특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탐구 활동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당일 탐구 활동 교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로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결과물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린 이유가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제가 저쪽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단지 뭐 했음, 뭐 영역 키우게 됐음, 배우게 됐음, 뭐 깨닫게 됐음, 뭐 그런 게 대부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이공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딱히 결과물이 뭐 이제 학과 그런 뭐 계열상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앞으로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공계열은 고등학교 때는 뭔가 결과물 하나 나와줘야 돼요. 어떤 실험을 이후로 뭘 만들었다라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통해서 뭘 만들었다라든지 그래서 그게 좀 특히 우리 컴공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3.78인가 그 등급으로 일반고입니다. 일반고로 서울에 있는 그럼 낮은 거기 국순세단 라인 거기에 이제 컴공과를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자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 고1 때부터 쭉 컴공을 이제 전공을 하긴 했는데 단지 그 학생이 다른 학생과 차별화되게 무엇이었냐면 항상 결과물을 산출했습니다. 어떤 뭐 코딩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거기에 관련해서 그냥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 확장이 아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결과물로 산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학생 그대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공계열은 결과물로 산출해야 된다는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일단 탐구 활동과 이제 평가에서는 이제 이겁니다. 이 점 명심해 두셔야 돼요. 자,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이요, 호기심.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가장 중요해. 지금도 가장 중요해. 여러분들 지금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 호기심은 뭐 해결을 어떻게 하죠? 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직접 호기심이라는 거 이렇게 해결하죠. 첫 번째, 교과서라든지 배경 지식을 통해서 딱 호기심이 생겼어.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질문을 한다라든지 독서한다라든지 뭐 논문을 찾아본다라든지 뭐 어떤 EBS 강의,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이제 호기심을 해결했어요. 난 네 번째 뭐 하죠? 근데 보고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뭐 하죠? 근데 발표하면 정말 좋지. 이 다섯 가지로 직접 호기심을 해결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알아, 이거. 아, 교과서에 나서 호기심 찾았어? 아, 그것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해결하면서 보고서 만들고, 발표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거 아는데, 문제가 호기심이다, 호기심. 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아까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마지막까지 좀 들어달라는 이유가 호기심이 학생 수준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나요. 호기심 수준 좀 여러분 올리셔야 돼요. 이제 생기부를 제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 나름, 아, 그래, 이제 그 여러분들 나름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도, 아, 생기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제 거의 어머님들도 거의 입시 컨설턴트 거의 다 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나름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셨는데, 이 호기심이 모든 고등학생 수준은 비슷비슷해요. 제가 뭐 생명공학과라면 생명공학에 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레파토리 호기심이 있고요. 경영학과는 경영학과 레파토리 호기심이 있고, 행정학과는 또 그 행정학과 공통점 레파토리 호기심이 있고, 뭐 컴공도 마찬가지고, 뭐 환경 쪽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계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기심 수준을 올리면 생기부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호기심 수준이 그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평범한 호기심에서 보고서를 작성해봤자 그 결과물이 다 거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기부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기부 분석을 할 때, 진짜 1대1로 상담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좀 현실적으로 직시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과감을 하거든요. 왜 학생의 자기 진로 활동을 아주 자기는 잘하는 것 같지만 좀 까놓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활동, 네가 쓴 이 주제로 쓴 보고서 활동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 거의 다 들어갔어라고 저는 직접적으로 말을 해버려요. 그 정도로 호기심의 수준이 좀 이렇게 평범한 게 많다라는 말. 그러면 호기심 수준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 이거 메모 정말 좀 잘해주세요. 자, 첫 번째 호기심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준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수준 올리는 호기심 네 가지 방법이 첫 번째가 교과 내용을 진로와 연계한 호기심. 진로와 연결시켜서 호기심이 나온 것도 호기심 수준을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두 번째, 교과 내용을 다른 교과 내용과 연계한 융합 호기심, 이것도 호기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물리라면 미적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죠. 생명과를 화학과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교과 내용을 최근 시사 이슈와 연계한 호기심. 이게 아이들이 너무 약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 공부도 좋긴 좋다. 근데 다만 정말 하루에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30분은 좀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도 좀 뉴스 좀 제발 봐라. 그 다음에 너의 전공 관련해서 좀 검색 한번 해봐라. 그러면 매주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주제들이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 시사 주제들이 안타까워. 와, 이 시사 주제를 가지고, 와, 이 아이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이것을 사용 안 하죠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그 링크를 걸어가지고 아이한테 보내주거든요. 야, 이거 이번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심화시키면, 이번에 최근에 이제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좋은 최근 시사 뉴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갖다 심화시키면, 정말 너무 좋은 거야,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좀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희 학생들 정말 이게 약하면 이것만 해줘도 상기비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좀 약간 독특한데, 교과 내용을 여러분의 상상력과 연계한 호기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창의적인 반석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에서 뭐 이제 어떤 개념 배웠다 가정을 합시다. 어떤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런데 그 개념에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 결과가 실패해도 괜찮하지만 그 여러분의 상상력 자체가 호기심의 퀄리티를 올려주고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올려준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 호기심을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서 호기심 수준을 먼저 끌어올리셔요. 그리고 나서 심화 과정 들어가. 그러면 과세특, 학업특, 학업의지, 탐구활동 자동적으로 이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